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지금 농성하다 오신 것 같아요. 복장이요.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토요일 탄핵 투표가 투표 불성립으로 이제 무산된 이후에 계속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토요일 날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상대기가 들어갔고 어제부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함께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국회 정문 앞에 KBS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에 네. 보면 탄핵 투표하기 전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밤새 시위를 좀 하고 있고요. 날이 아주 추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추운 네. 와중에도 저희들은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던데 젊은 친구들이 벌써 한 3박 4일 동안 저렇게 바깥에서 추운 여의도 날씨가 보통 춥습니까? 예. 빨리 요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그 본관과 의원회관 예. 중심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비상대기를 하는 이유는요? 당초에는 네.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제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고 또 그런 첩보도 일부 있었고 또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국회 밖을 벗어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이 그때는 비상대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의 상황도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국방부 차관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제2, 제3 계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계속 시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한가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의를 다지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다시 그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회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회기는 10날 끝나게 돼 있고 그래서 12일 날 다시 탄핵안 발의하고 14일 날 토요일 날 표결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국회는 12월 10날 정기국회는 끝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임시국회는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이제 소집이 됩니다. 네. 그러면 12월 11일 날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를 하고 네. 그럼 12일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네. 되면 그 뒤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 처리를 또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4일 날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14일 날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중에서 105명은 불참을 하고 3분의 의원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설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다시 그와 같은 소위 그 투표 불성립을 위해서 회의장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본회의장에 그렇습니다. 들어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12월 7일 탄핵 투표가 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본회의 하는 상황에서 의원총회 같은 것들을 하면 이건 명백한 투표 방해 행위 아니냐. 네. 근데 그건 또 의원총회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나 보도를 보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투표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투표장에 들어와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으면 또 혹은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또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왜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자신감이 자신이 없는 것으로 없었다. 보여집니다.
진짜 그렇게 거의 그 당에서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의원은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원은 계속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개별 의원들은 점점점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그 차단을 뛰어넘어서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표 불성립이 되면은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포함한 195명이 투표는 했는데 그 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명이 전부 탄핵에 찬성했는지 그중에 몇 표라도 반대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투표에 참여했지만 자기는 소신껏 반대표를 던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예. 그거는 본인이 탄핵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것은 네.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과 신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예를 들면 당론으로 108명의 의원이 당론으로 만약 반대를 결정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이 특별한 말씀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이 네. 명시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다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회 밖에 이틀 3일씩 그 밤샘 농성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요일 날 뭐 저는 이제 취재 목적으로 여의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집회가 광화문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도 취재를 했는데요. 그 광화문 쪽에 모인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의원님은 그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민심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이제 80% 가까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100% 모아지는 건 없겠죠. 예.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네. 또 압도적 다수가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찬성 반대를 뛰어넘어서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대통령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국론을 계속 분열시키는 것이고 갈등을 격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또 대한민국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좀 근거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뭐 반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 당론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데 왜 들어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탄핵안을 표결할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들어와서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걸 다시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요. 그동안 그 투표 불성립을 위해서 투표 보이콧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호영 부의장이라든지 당시 지금 부의장이죠. 그런 분들이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데요. 네.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네. 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개별 헌법기관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도 투표 불성립을 위해서 그런 본회의장 논의가 퇴장-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저희들은 자유투표를 했거든요. 예. 불과 2년 전, 1년 전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당신들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인 폭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탄핵안이 이제 투표 불성립으로 이제 폐기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어제 일요일이죠. 11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긴급 합동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그 담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담화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의 담화에 앞으로 전국 운영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우리 네. 당에. 예.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일임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태도이고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명백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갑재 씨 같은 보수 인사도 국정 운영을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넘긴다는 것은 공산당이랑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모든 국정을 하는 유일한 지배기관 아닙니까? 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일당 독재나 가능한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이다 그렇죠. 한다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발상도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의원님, 네. 그 정확하게 대통령 담화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대통령 담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대통령 권한을 당에 일임한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습책을 전국 수습책을 당에 일임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고 돼 있죠.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계속 그러니까 하시죠.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 겁니다. 네, 만났고 소위 말해서 전국 운영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어제 그 담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대통령은 현재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선 후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선 후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보낸다고 지금 아마 AI 기본법을 통과시킬 거예요. 예, 자,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면 그걸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공포가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대통령이 사인을 사인해야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게 법률로 효력이 그렇습니다. 발생하죠. 예. 그러면 권한을 정지한다는 건 대통령 사인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자에서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는 유일한 길은 네,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음, 대통령의 권한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그럼 그 권한을 총리와 당에게 넘길 수 있느냐?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유고나 거리되는 탄핵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 권한 대행으로 총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이제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도 참 웃기죠.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습책으로 탈당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수습책에 대해서 또 전국 운영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고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덕수, 한동훈 이 네, 두한이의 반란이다. 이렇게 내란이다. 네, 2차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내란이란 게 뭡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내란인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상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일종의 침탈하거나 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야당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고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여당 안에서나 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대통령 권한을 뭐 함부로 탈취하겠다는 거냐고 하는 비판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우리 여당으로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일부 후퇴를 했어요. 그 말을 바꾼 거죠. 네. 그 상황을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태극기와 국민의힘 당기를 걸어놓고 각기 서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둘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법조계, 헌법학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이건 사실상 내란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 담화 발표할 때 그리고 그 직후에 김민석 최고위원과 제가 같이 기자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걸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동시에 나왔던 다른 많은 성명이나 논평이나 주장을 보면 다 인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력, 네. 주권 그것을 벗어난 모든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쭉 언론을 이제 방송을 위해서 뭐 이렇게 보수지도 보고 또는 이제 진보지도 보고 다 보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이 그 한동훈 대표의 그 긴급 담화가 갖고 있는 위법성 위헌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을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그 경질 인사가 지난 6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뭐 장관을 해임을 하든 뭐 또는 뭐 차관급의 국정원 1차장을 임면을 하든 어쨌든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어쨌든 그 사인해서 그 임명권을 지금 행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권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 뭐냐? 그건 인사권인 겁니다. 예.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인사권이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직무가 정지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사표 내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수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해명을 있어요. 했습니다. 예,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소극적 행위다. 그렇죠. 소극적 행위죠. 예. 뭐 어떻게 소극적 행위입니까? 임면이 가장 적극적 행위죠. 네. 면직이 소극적 행위라면 임명도 소극적 행위라는 얘기거든요. 네. 임과 면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경우 궤변을 좀 늘어놓지 마시고 네.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네.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하야하든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을 시키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그게 그 불성립이 돼서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사의 임명권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탄핵안을 이제 그 처리하는데 여기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법률적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그러는 법률적으로 직무대행이 서서 뭐 인사 임명권도 대신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것 자체는 그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법률적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네. 만약에 총리가 행사한다. 네. 그건 월권이자 그건 반헌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무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자꾸 질서 있는 뭐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주장하시지만 네. 가장 질서 있는 조치는 헌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고 헌법이 없는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예산안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긴급 담화에서 한덕수 총리는 또 마지막에 예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가서 설명하겠다고 우원식 의장한테 찾아가겠다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거라면 못 만나겠다 이런 취지의 거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은 어쨌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0날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했어요. 그러면서 추가 감액 7천억 주로 대통령 경호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 질문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예산안은 그 법정 기한이 12월 2일 날 통과되지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4조 1천억을 감액한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안이 지금 본회의장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의장이 여야 간의 협의 또 정부와 또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12월 10일로 이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 이제 비상 계엄 사태가 내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었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장은 10일 날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액안을 좀 삭감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럼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설명을 한다든지, 설명한다든지, 또는 소명을 한다든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예산은 결국 숫자 아닙니까? 숫자와 증빙이거든요. 예를 들면 감액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러이러 필요한 겁니다라고 소명을 하거나 증명을 자료를 내면 얼마든지 처리하겠다라고 의사까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예산안 주무부처는 경제부총리와 그렇습니다. 기재부이기 때문에 뭐 이런 탄핵이나 이런 정치적인 사안과는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부처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협의들이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증액안들에 대해서 네. 그 진작에 서로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담화를 통해서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언론에다 대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의원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 전 조성래 의원이 말씀하신 탄핵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예,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6일,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74, 반대 23으로 나온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